코믹, 펜싱, 캐릭터 새롭고 놀라운 미술의 세계 김충원의 그림 교실. 김충원의 그림 교실. 신나게 그려보자.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충원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림을 잘 그리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겠죠? 그렇다면 어떤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일까요? 똑같이 그린 그림이 잘 그린 그림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림을 똑같이 그린 그림보다는 자기 생각을 잘 표현한 그림이 아마 잘 그린 그림일 거예요. 이 그림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 생각을 남들한테 전하는 수단이거든요. 자, 어떻게 하면은 그림을 잘 그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악보를 잘 보는 사람이 피아노를 잘 치고 그다음에 구구단을 잘 외우는 사람이 산수 문제를 잘 푸는 것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요령을 알아야 되겠죠. 자, 오늘은 사람을 그리는 것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요령과 방법을 선생님과 함께 공부해 보기로 할 거예요. 자, 이 자리에는요, 선생님과 함께 그림을 그릴 두 어린이가 나와 있어요. 자, 제 왼쪽에 소경진 어린이, 안녕하세요. 그리고 김지은 어린이. 안녕하세요. 자, 김지은 어린이는 사람을 그릴 때 어디를 그리기가 가장 어려워요? 손 그리기가 가장 힘든 것 같아요. 이 손은 참 그리기가 어렵죠. 그다음 소경진 어린이. 눈 그리기가 힘들어요. 아, 그 눈은 아마 자기 눈처럼 그렇게 예쁜 눈을 그리려고 하니까 아마 어려울 거예요. 이 눈은 이 눈 자체를 그리는 것보다는 그 눈의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서 그려야지 좋은, 아주 보기 좋은 그런 그림이 돼요. 자, 그림을 그리기 전에요, 먼저 간단한 준비물 먼저 확인해 볼게요. 먼저 연필. 연필은 여러분이 보통 쓰는 그런 연필이면 되겠어요. 그리고 펜이 있는데요. 펜은 바로 여기 사인펜, 바로 이 사인펜만 준비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색칠한다고 할 때는 이 사인펜으로 그림을 그리면은 나중에 색칠할 때는 색연필이라든가 크레파스로 색칠할 수 있지만 그림 물감 사용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물감으로 지워지니까요. 물로 지워지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한번 재미있는 사람 그리기를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사람의 얼굴부터 그려볼게요. 뭐 유치원 어린이에서부터 그다음에 그림에 너무너무 소질이 없는 사람도 그릴 수 있는 사람 얼굴을 제가 먼저 그려볼게요. 자, 먼저 종이에 동그랗게 이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아주 동그랗게요. 약간 이렇게 비뚤비뚤 하더라도 뭐 저는 지금 약간 이렇게 크게 그리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크게 그릴 필요가 없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종이에 적당한 크기로 동그라미를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가운데는 수직선과 수평선을 자 이런 식으로 그리세요. 그래서 동그라미를 네 쪽으로 이렇게 만들었죠. 그 다음에 이 수평선의 양쪽에 똑같이 대칭되는 그런 점을 잡아서 이렇게 표시를 하세요. 그 이 위치가 바로 눈이 될 거예요. 자, 눈이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요. 가운데다가 코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입을 이렇게 약간 큼직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자, 그러면 사람의 얼굴이 다 그려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 수직선의 양쪽을 중심으로 자, 귀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려주고요. 아주 쉽죠? 눈썹을 살짝 이렇게 표시해주고 자, 일단 대머리 얼굴이 만들어졌어요. 여기에 머리카락만 얹으면 얼굴 그림이 끝나는 거죠. 자, 머리를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게 그려야 돼요. 자, 중간에 네, 이게 없으면은 이마가 너무 넓어 보이니까 약간 이렇게 흘러내린 머리카락을요. 자, 사인펜을 가지고 자, 이렇게 자, 먼저 우리가 스케치했던 대로 따라 그려 볼까요? 그대로 동그라미를 이렇게 그리고요. 약간 이렇게 비뚤어져도 뭐 상관이 없어요. 자,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렸죠? 그 다음에 양쪽 눈을 아주 간단하게 그리고 코를 그리고요. 입, 자, 그다음에 눈썹 이렇게 그렸죠. 뭐 거침없이 슥슥슥 그리세요. 뭐 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머리카락을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뭐 뾰족바짝하게 그리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자, 앞머리 내려온 거 2개 이렇게 그리고요. 자, 머리카락 부분을 까만색 칼라펜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뭐 아무거나 까만색으로 이렇게 메꿔주세요. 네, 먹물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메꿔주세요. 자, 이런 식으로요. 어때요? 사람 얼굴이 뭐 간단하게 끝났죠? 예, 아주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여러분 눈 감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필요한 연필선은 지우개로 깨끗하게 지워버리면 되죠. 그 다음에 지금부터 아까 그렸던 그 단순한 얼굴 모양에서 조금 더 다양한 얼굴 모양으로 변화 있는 얼굴 표정을 한번 그려볼게요. 제가 지금 여기에 6개의 원을 그렸어요. 자, 요령은 아까와 똑같아요. 그리고 수직선과 수평선을 이런 식으로 그렸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해보는데요. 아까는 눈을 그냥 까만색 점을 찍어서 단순하게 표현을 했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다른 눈으로 커다랗고 동그란 눈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눈은 이렇게 커다랗고 동그랗게 그리고 눈동자는 자기가 마음에 드는 위치에다가 이렇게 찍어버리세요. 자, 눈썹이 있고 코가 있어야겠죠? 입이 있고요. 뭐 누구든지 그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깜짝 놀란 표정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놀란 모습이 그리려고 하니까 이제 눈을 더 크게 이런 식으로 스케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코를 그리고 자, 눈썹, 입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스케치한 게 마음에 든다 싶으면은 거기에 이제 까만색 펜으로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면 돼요. 자, 코를 그리고요. 입은 네, 저런 식으로요. 네. 깜짝 놀란 얼굴이죠. 자, 슬픈 얼굴 한번 그려볼까요? 슬픈 얼굴. 자, 슬픈 얼굴이 어떻게 생겼을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코를 그리고 입을 그리고 눈물을 한 방울 뚝 떨어뜨려도 그런 슬픈 느낌이 더 나겠죠? 눈, 그다음에 눈물, 코, 약간 찡그린 입, 눈썹도 약간 찡그려진 눈썹. 자, 슬픈 얼굴이 됐죠? 자, 다음은 아주 기쁜 얼굴을 한번 그려볼까요? 기쁜 얼굴은 슬픈 얼굴하고 눈의 그 모습이 반대가 돼야 되겠죠? 코를 그리고요. 그다음에 입을 그리고 자, 자신 있게 이제 그리세요. 눈썹도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는 무슨 얼굴일까? 이번에 화난 얼굴을 한번 그려볼까요? 화난 얼굴을 그릴 때는 이 눈을 이렇게 그리고요. 이 눈썹과 눈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아주 화난 얼굴이 돼요. 코, 그다음에 입, 네, 다시 눈을 그리고 아주 화가 나 있는 눈썹이죠. 그리고 코, 화난 것처럼 보이죠? 그 다음에 끝으로 수상해 보이는 그런 얼굴을 그려볼까요? 눈을 좌우로 길게 한번 그려보세요. 네, 찌그러진 타원형으로요. 그리고 눈동자를 옆으로 바짝 붙여서 이렇게 그리고요. 이 입은 아주 조그맣게, 그리고 눈썹은 이렇게 위쪽에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제 눈 모양을 그려주고요. 그다음에 눈동자를 끝에, 그리고 눈썹은 약간 높게, 코를 그리고 입은 좀 작게. 자, 그 다음에 얼굴 표정, 다양한 얼굴 표정 그리기가 끝났으면 다음은 남자하고 여자하고 아이하고 할아버지하고 그렇게 얼굴의 비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걸 한번 지금부터 그려볼게요. 자, 여기 여러 개의 동그라미 얼굴이 있는데요. 각각 그 비교를 하면서
어떻게 그 나이라든가 남자의 여자의 차이가 바뀌어 나가는지 그걸 한번 직접 그려볼게요. 먼저 눈의 위치가 이 수평선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이가 좀 들어 보여요. 한번 볼까요? 눈의 위치가 이렇게 위쪽에 있으면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어때요? 나이가 이렇게 들어 보인다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은 어른의 얼굴과 아이의 얼굴이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다음에 그 두 눈의 간격이 모여져 있는 정도가 그 얼마나 이렇게 가깝게 모여져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이 되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붙어 있을 때는 높이는 같지만은 어때요? 약간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보다 또 약간 그 두 눈 사이가 떨어졌을 때 조금 더 나이가 좀 덜 들어 보이는, 더 어린이 얼굴로 보이는 그런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다음에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얼굴은 또 어떻게 그릴까 한번 그려볼까요? 할아버지와 할머니 얼굴. 자, 나머지는 모두 똑같아요. 자, 이렇게 똑같은데 할아버지 얼굴은 주름살만 이렇게 몇 개 표현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할아버지 얼굴이 되죠. 그리고 할머니 얼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안경을 한번 이렇게 끼워 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주름살 그리고요. 코가 있고, 자, 어때요? 할머니 얼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리고 남자 얼굴과 여자 얼굴을 간단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대표적인 남자 얼굴은 눈을 그리고, 자, 코가 아주 좀 이렇게 좀 두툼하게 동글동글하게요. 그리고 눈썹은 좀 진하게 그려야 되겠죠. 그다음에 입은 좀 큼직하게. 자, 여자 얼굴은 눈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같이 그렸다고 하더라도 속눈썹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그리고 눈썹은 좀 가늘게, 코는 작게, 입도 작게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죠. 자, 그 다음은 그 얼굴에 사람이 지금 여태까지 우리가 동그라미 얼굴만 계속 그렸는데 지금은 얼굴의 모양을 동그라미 모양에서 탈피해서 좀 다양한 형태의 얼굴 모양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긴 타원형의 얼굴. 자, 이렇게 긴 타원형을 그리세요. 얼굴이 긴 사람의 얼굴을 말 얼굴이라고 그러죠. 얼굴이 긴 얼굴, 그 다음에 약간 긴 계란형 얼굴이라고 그러죠. 다음에 옆으로 납작한 얼굴, 이런 얼굴이 있어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이 되겠죠. 자, 다음은 이렇게 되고요. 어때요? 점점 이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들어 보이죠. 이쪽으로 갈수록 꼬마같이 보여요. 자, 여기다가 머리카락, 귀도 이렇게 그려주고, 자, 그 다음은 사각형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이런 각진 얼굴 가진 사람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코, 눈, 입, 자, 이렇게 사각형 얼굴이죠. 그 다음에 삼각형 얼굴 가진 사람도 있죠. 삼각형 얼굴. 이렇게 삼각형 얼굴이라고 해서 삐죽하게 그리면 이상해져요. 이런 식으로 둥글둥글하게요. 자, 삼각형 얼굴 이렇게 그리고 그렇게 그리고 그 다음에 역삼각형 얼굴. 이런 얼굴도 그려볼 수가 있어요. 눈, 코, 입, 귀, 머리카락은 여러분들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세요. 이런 사각형 얼굴은 긴 머리보다는 이런 짧은 머리. 다음은 자, 이런 머리도 그냥 괜찮겠죠? 이런 머리도 괜찮겠죠? 빈대떡처럼 동그란 납작한 동그라미 얼굴을 그렸죠? 지금부터는 축구공으로
입체적으로 동그란 그런 얼굴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 축구공은 이렇게 동그랗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위치에 따라서 그 방향이 달라져요. 자, 여기에 지금 우리가 처음에 그렸던 빈대떡 같이 생긴 동그란 그런 얼굴이 있어요. 이것을 만약에 축구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을 약간 왼쪽에서 바라본다면 이 수평선은 아마 변함이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 수직선은 아마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겠죠. 혹은 오른쪽에서 바라본다면은 마찬가지로 수평선은 변함이 없지만 수직선 이런 식으로 바뀔 거예요. 자, 여기다 그림 그려볼게요. 수직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수직선을 기준으로 코의 위치가 이 정도 될 거고, 자, 눈의 위치가 이 정도 될 거고, 입이 이 정도 되겠죠? 자, 선생님이 이제 그림을 그려볼게요. 어떻게 바뀌나. 눈과 그다음에 코가 이런 식으로 붙게 되고요. 입. 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겠죠? 자, 만약에 오른쪽에서 봤다면요. 네, 이런 식으로 붙어 있고요. 코가 이렇게 왼쪽에 붙어 있고, 입, 그다음에 눈썹은 이런 식으로요. 이렇게 되겠죠? 만약에 위에서 이 얼굴을 내려다 봤다면 아마 이 수직선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은 수평선 이렇게 변하겠죠. 위에서 내려봤기 때문에 눈의 위치가 이 정도 이렇게 아래쪽으로 내려올 거고요. 코가 이렇게 보일 거고 눈썹이 위쪽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그래 볼게요. 눈이 이렇게 있고, 자, 코가 이렇게 보이고요. 눈썹이 이렇게 위쪽에 보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 보이는 그런 얼굴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 봤다면 이 수직선은 그대로 있고 수평선이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눈은 아주 위쪽에 붙게 돼요. 코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입이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그려 볼게요. 이 눈이 위쪽에 이렇게 붙어 있고, 코가 이렇게 보이고요. 이런 식으로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정반대의 각도에서 바라보는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제 만약에 이쪽에서 바라본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겠죠? 마찬가지로 약간 오른쪽에서 바라본 모습은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되고 수평선도 역시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자, 그러면은 눈, 코, 입의 위치는 눈이 이 정도 이제 올 거고, 자, 눈썹은 이 정도, 그다음에 코 이 정도, 입 이 정도 이쯤 오겠죠? 또 만약에 오른쪽 위쪽에서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수직선이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수평선이 이런 식으로 될 거예요. 아래쪽으로요. 그래서 눈과 코가 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눈썹이 이 정도 돼 있고 입이 이 정도 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아래에서 위로 왼쪽에서 바라봤다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눈, 그다음에 코, 입, 그다음에 눈썹이 이렇게 되겠죠. 이 그림과 이 그림은 정반대가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갈 그림은 역시 정반대가 되겠죠. 수평선 위를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수직선은 이렇게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겠죠. 자, 그래서 눈과 코 위치가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저쪽 눈썹은 가려서 잘 안 보이게 되겠죠. 자, 그러면 다양한 얼굴 표정을 한번 볼까요?
자, 이번에는 우리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이 손 그리기는 얼굴 그리기보다 조금 더 어려울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종이와 연필을 모두 준비했죠? 자, 동그라미를 그리세요. 아주 활짝 편 손을 그릴게요.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이 동그라미 약간 위쪽에 또 하나의 동그라미를 절반만 이렇게 그리세요. 자, 이 동그라미는 바로 우리 손바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위쪽에 있는 동그라미는 이 손가락 끝이 되는 거죠. 자, 손목을 그리고 여기 엄지손가락 그리고 우리 손가락이 5개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죠? 자,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자, 이런 식으로 그리면은 우리 그 손 모양이 그려지죠. 자, 여기서 펜으로 그리면은 자, 손목을 그리고 이 동그라미를 따라서 손가락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아주 간단하게 손이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오른손을 그렸으니까 한번 왼손을 한번 그려볼까요? 다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리고 이 위쪽에 또 하나의 동그라미 절반만 그리고 자, 손목의 굵기를 적당히 하고요. 엄지손가락을 그리고 하나, 둘, 셋, 넷. 자, 손가락을 너무 두껍게 그리면은 마치 고무장갑에 바람이 이렇게 들어간 것처럼 그렇게 보이니까 적당한 굵기를 그리세요. 자, 손목을 그리고 이렇게 해서 새끼손가락 셋, 넷, 엄지손가락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손을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활짝 펴 손가락이 아니고 이 집게 손가락을 편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역시 동그라미를 그리고 손목을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안쪽에 집게 손가락은 바깥쪽에 나머지는 하나, 둘, 셋. 아주 간단하죠? 자, 손목을 그리고 이렇게 집게 손가락과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손가락을 자, 이런 식으로요. 간단하죠? 다음에 주먹을 꽉 쥔 손을 그리려면 이것만 없애면 되죠? 자, 이 동그라미를 그리고 손목을 그리고 안쪽으로 굽어 있는 그런 엄지손가락 다음에 하나, 둘, 셋, 다음에 이 손가락은 가려서 안 보이겠죠? 자, 아주 쉽고 간단하게 그리고 너무 천천히 그릴 필요도 없어요. 그냥 쓱쓱 그리세요. 자신 있게. 하나, 둘, 셋. 자, 주먹 쥔 손. 그 다음에 자, V자 사인을 그리는 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동그라미에 이렇게 2개를 이렇게 그리고 엄지손가락 그리고요. 그리고 나머지 손가락, 손목을 그리고 아주 간단하죠? 자, 손목 동그라미 손가락 2개 이렇게 그리고요.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아주 쉽죠? 자, 이제는요. 동그라미를 그리지 않고 그냥 한번 그려볼게요. 스케치를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손으로 생각나는 대로 손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자,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그리고요. 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리는 거죠. 그냥 뭐 쉽게 그냥 그리는 거예요. 자, 다음에 그렇게 집게 손가락을 펴고 자, 다음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떤 친구들은 이 손톱이라든가 이 손가락에 있는 주름이라든가 그런 것까지 열심히 그리는 친구도 있어요. 물론 그렇게 그리는 것도 재미가 있겠지만 이렇게 그냥 쓱쓱 간단하게 쉽게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는 게 훨씬 재미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자기 왼손을 보고 오른손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왼손의 모양을 다양하게 이렇게 변화를 주면서 자기 왼손의 모양을 한번 그려보세요.
어떻게 그릴까? 선생님의 왼손은 어떻게 그려볼까? 여러분의 왼손은 저보다 손이 작을 테니까 아주 예쁘게 그리세요. 자, 왼손의 모양을 이런 식으로 놓고 그 모양을 그대로 한번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이렇게 보이죠? 또 손가락이 이렇게 나오고 또 이렇게 나오고 자,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나오고 좀 어렵다고요? 그렇지만 여러분 자꾸 연습을 해보면은 금방 손 그리는데 익숙해질 거예요. 이 발은 일단 우리가 신발을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남자 신발과 여자 신발 그리고 어른 신발과 애들 신발이 어떻게 다른지 한번 그려볼까요? 자, 먼저 남자의 발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바지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하세요. 자, 둥글둥글하게요. 다음에 운동화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 둥그스름하게 자, 밑창이 있고 앞쪽에 이런 식으로 운동화 끈이 이렇게 있겠죠. 자, 스케치가 다 됐어요. 그 다음에 펜으로요. 자, 이렇게 그리고요. 다음에 밑창이 이렇게 있고 다음에 운동화 끈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그릴 수가 있죠. 다음에 여자 신발. 여자 신발은 조금 뾰족한 신발을 신은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다리가 이렇게 내려올 거고요. 예, 신발의 모습은 대개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 집에서 엄마 신발을 꺼내가지고 한번 그려보세요. 이 신발 그리는 게 굉장히 쉽지는 않겠지만 뭐 그렇다고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런 식으로요. 다리가 내려오고요. 신발이 앞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예, 굽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다음에는 아이들의 신발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바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둥그랗게 네, 아주 쉽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뭐 쉽죠? 아주 쉽게 금방 그릴 수가 있어요. 자, 크고 뾰족하고 작게 그렇게 차이가 있을 거예요. 자, 이번에는 신발을 아예 신지 않은 맨발 한번 그려볼게요. 맨발 그릴 때는 우리 다리의 그 모양과 네, 발이 모양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 관찰을 많이 해야 돼요. 발등이 이렇게 생각보다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발 모양을 스케치하고 여기에 발가락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스케치를 이렇게 한 다음에 새끼 발가락을 그리기 시작해서 자, 큰 엄지 발가락을 이렇게 그려야 되죠. 네, 이 정도가 이제 되겠죠. 발가락의 길이가. 자, 펜으로 다시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제 발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지고 있어요. 자, 발의 모양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양말을 신는 발은 이 발가락만 그리지 않으면 돼요. 아주 쉽죠? 발목 이렇게 있고 네, 발이 이렇게 다음에 양말이 있고 목이 이렇게 있는 모습이고요. 자, 발목을 그려주고 자, 양말 자, 어떤 사람은 발을 그릴 때 항상 동그랗게만 그린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항상 뾰족하게만 그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신발의 모습을 다양하게 그려보면은요,
그 상황에 맞춰서 여러 가지 형태의 그 신발을 자기가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집에 그 신발장 열어보면 신발 많이 있죠? 그 신발들을 꺼내가지고 책상 위에 냄새가 좀 나겠지만 올려놓고 한번 스케치를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부터는 우리 몸을 그리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몸은 우리 몸통과 다음에 팔과 다리와 우리 몸의 이렇게 움직임 그런 것들을 그려야 되는데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죠? 그렇지만 아주 단순하게 아주 쉽게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먼저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그림은 약 한 500년 전에 이태리의 그 유명한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인체의 비율이라는 그런 그림을 제가 다시 한번 그려본 거예요. 이 그림을 보면 우리 양팔을 벌린 그 팔의 길이하고 그다음에 우리 키하고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다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다리의 길이와 팔 길이가 어떤 비율로 되어 있는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대로 그림을 그린다면 대단히 그리기가 까다롭겠죠. 그래서 이 그림을 고스란히 아주 쉽게 그리면은 바로 이런 그림이 돼요. 머리통, 몸통, 팔, 그리고 손과 다리와 발 이런 모양이 되겠죠. 여기서 지금 관절의 표현이 안 되었는데 그 중심이 바로 관절이 되겠죠. 그래서 팔을 위로 올린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이 될 거고 팔을 내린다 그러면은 이 가운데 중심으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자, 다리도 마찬가지겠죠. 위로 올리면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구부리면 이런 식으로 구부러질 거예요. 자, 이런 아주 간단하게 사람의 몸을 스케치하는 그 요령을 지금부터 공부해 볼게요. 자, 몸통을 그리기 앞서서요. 이 몸과 우리 몸의 크기와 우리 머리통의 크기가 어떻게 비례를 이루고 있는지 그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요. 아주 갓난아기 같은 꼬마 아이는 대개 머리통과 몸의 크기가 거의 비슷하게 이 그림을 그려지게 돼요. 물론 실제로는 머리통이 이거보다 훨씬 작겠죠. 그렇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려도 우리가 보기에 아주 그 갓난아기라고 이렇게 느껴지게 되죠. 그리고 그 초등학생 정도의 어린이 경우에는 머리통의 크기가 약 3분의 1 정도의 크기로 이렇게 그려도 되죠. 그 다음 조금 더 큰 중학생 정도면은 약 한 4분의 1 정도, 그리고 어른이 되면은 한 5분의 1 정도, 실제로는 뭐 한 7분의 1 정도가 되죠. 보통 어른의 이 비례가 그렇지만 그림을 그릴 때는 이런 식으로 그려도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몸통을 그리기 전에 우리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저는 그림을 그릴 때 바로 이 나무 인형을 많이 참고로 해요. 여러분 집에 로봇 있죠? 로봇하고 똑같아요. 로봇도 이렇게 관절이 이렇게 저마다 움직이는 그런 로봇이 있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어요. 어깨가 움직이고 머리가 움직이고 팔이 이 관절이 움직이고 손이 있고 여기 허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해서 관절에 맞춰서 움직이죠. 그래서 어떤 동작을 그리고자 할 때 이것을 먼저 그 동작을 맞춰봐요. 맞춰보고 이것을 참고로 해서 그리면은 아주 그림 그리기가 쉬워요. 가장 좋은 것은 실제 사람을 그런 동작을 취하게 한 다음에 그것을 보고 그리면 되겠지만은 항상 그 사람이 옆에서 그림 그릴 때마다 그 동작을 취해주는 모델이 그렇게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에 있는 로봇이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인형들을 이용해서 그 동작을 이렇게 그려보면 여러분 굉장히 그리기가 편할 거예요. 자, 그럼 그 동작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 둥글둥글한 얼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통이 이렇게 있고요. 자, 목을 생략을 하고 몸통을 그냥 그리세요. 자, 몸통을 이 정도 크기로요. 그 다음에 다리는 이 정도, 좀 이 정도가 되겠죠. 그 다음에 팔은 한 길이가 이 정도 길이가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이 뛰어가는 동작을 그린다고 한다면 약간 옆에서 본 모습이 될 거예요. 자, 머리, 몸통이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팔이 이렇게 움직이는 모양으로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손이 있고요. 다음에 이제 다리가 이렇게 이제 그려지겠죠. 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런 스케치를 한 다음에 이 위에다가 딱 구체적인 그런 스케치를 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그냥 얼굴부터 그리기 시작해가지고 몸통을 다 그리게 되면은 어디가 균형이 안 맞는 것 같고 좀 그 한쪽 다리가 길어진다든가 아니면 팔 길이가 몸 길이에 비해서 너무 짧아지거나 혹은 길어지는 것을 미리 스케치를 통해서 우리가 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위에다가 이 여태까지 연습했던 그 얼굴 그림, 그다음에 손 그림, 그다음에 발 그림 그런 것들을 여기에 그리면은 우리의 몸통, 이 몸의 그림이 그려지는 거죠. 자, 이번에는 여러 가지 동작들을 다양하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머리통을 그리고요. 다음에 몸통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팔을 이런 식으로 여기서 지금 오른쪽 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몸통에 가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구부러진 다리의 모양하고요. 자, 이런 그림을 그리고자 한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연습했던 눈과 코와 입, 그다음에 귀, 머리카락. 자, 목을 연결시켜 주고요. 자, 팔을 그리고 자, 아주 중요한 저기가 있죠. 바로 이 옷이죠. 이 옷을 이런 식으로 입혀야 되겠죠. 자, 신발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펜으로 자, 얼굴 모양부터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눈, 코, 입, 귀, 그다음에 머리카락 이렇게 간단하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팔이 나오고요. 몸통이 이렇게 있고 그 뒤쪽으로 이제 팔이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자, 손 모양도 아주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그다음에 다리와 자, 신발. 자, 또 다리와 왼쪽 다리와 신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리면 되겠죠. 자, 여기서 이제 주의할 점이 뭐냐면요. 이 다리가 이 오른쪽 다리가 들려 있으면은 이게 이제 왼쪽 다리가 되겠네요. 이 왼쪽 다리가 들려 있으면은 이 왼쪽 손은 반대쪽으로 이렇게 들려야 된다는 거죠. 잘못하면은 같이 이렇게 다리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그림이 되고 말아요. 자, 손을 쭉 펴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런 식으로 팔을 먼저 그려봤어요. 그 다음에 몸통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다리. 춤을 추고 있는 그런 모습이 연상되죠. 그 다음에 눈, 코, 입, 머리카락, 귀, 목을 그리고 자, 몸통을 이렇게 대충 입혀주고요. 손을 펴고 싶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요. 아주 간단하고 빠르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다음에 자, 펜으로 얼굴을 동그랗게 그리고 목이 있고 귀가 있고 자, 머리카락, 웃는 눈을 그려볼까요? 코와 입 그리고 긴 팔, 이쪽에도 긴 팔을 그리고 손 그리고요. 다음은 네.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자, 아주 쉽게 그려지죠? 다음에는 이 움직이는 관절들을 한번 나눠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지금은 관절을 대충 그렸지만 이 머리통이 있고 자, 똑같은 그림들을 그려볼게요. 몸통은 똑같아요. 몸통은 똑같은데 팔을 하나, 둘,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죠. 이쪽 팔도 하나, 둘 이렇게 나누고요. 다리도 이렇게 허벅지 부분하고 그다음에 종아리 부분하고 이런 식으로 나뉘어졌어요. 자, 다리가 있고 손이 이렇게 있죠. 자, 이런 그림이 될 거예요. 어떤 그림인지 한번 볼까요? 머리통을 이렇게 그리고요. 있죠. 그 다음에 팔이 이렇게 나오죠. 그럼 이렇게 연결시키고요. 자, 몸통 그리고 손가락을 그리고 이 위에 그대로 씌워서 이렇게 바지를 이렇게 그리고 발을 이렇게 그리면 되죠. 자, 아까 방금 얘기했던 그 로봇 나무 인형이 어떤 식으로 움직이느냐를 잘 생각해서 그 관절이 어떤 구조로 움직이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 몸의 관절은 한쪽 방향으로만 움직이거든요. 만약에 반대쪽으로 만약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이 꺾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동작이 되려면 우리 관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항상 잘 머릿속에 그 신경을 쓰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동작을 그린 연습을 할 때는 몸 전체를 다 그리는 것도 좋지만 어떤 경우에는 팔 동작과 다리 동작을 나눠서 연습을 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지금부터 그 팔과 다리와 그리고 몸통과의 그런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머리통 있고 몸통 있고 다리가 이렇게 있죠. 자, 연습을 많이 한 사람은 아마 금방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몸통에다가 어떤 옷을 입히느냐 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죠. 옷을 그릴 때는 그냥 이 안에 우리 그 알몸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위에 옷을 걸쳐 입힌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이 사람은 한번 양복을 입은 그런 남자의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걸쳐 입히는 거죠. 자, 바지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요. 또 이 사람은 스웨터를 입은 사람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스웨터는 약간 목이 이렇게 둥글고 둥글둥글하게 두툼하게요. 바지도 이렇게 그리고 자, 이제 먹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머리를 이렇게 그리고 자, 얼굴 표정과 그런 모양은 아주 단순하게 이렇게 그리세요. 양복을 입었으니까 넥타이를 매야 되겠죠. 와이셔츠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넥타이를 아주 무늬도 단순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자, 팔을 이렇게 스케치한 선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서 그려주세요. 쉽죠? 자, 손은 이렇게 주먹진 손을 그리고요. 이쪽은 이렇게 손가락을 펴고 자, 다음은 바지와 와이셔츠의 경계를 그러니까 허리선이죠? 이 허리선 이런 식으로 그리면 돼요. 자, 바지는 이제 스케치 선을 따라서 쭉 그려주고요. 그리고 신발도 아주 단순하게 간단하게 그려버리세요. 아주 쉽죠? 네, 금방 그렸어요. 이 스웨터를 입은 사람을 그려볼게요. 머리카락이 있고 눈, 코, 입, 얼굴을 동그랗게 자, 이렇게 그리고 자, 팔과 통통하고 도톰한 이런 스웨터를 이렇게 그리고요. 또 팔을 또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요. 자, 손을 이렇게 그리고 자, 다음은 바지를 이렇게 뒤쪽에 이렇게 감춰져 있는 거는 항상 잘 그려줘야 돼요.
자, 신발이 됐고 이제는 이제 스웨터에 무늬를 간단하게 이렇게 넣어주세요. 자, 머리카락을 이렇게 칠해주고요. 뭐 이쪽도 머리카락을 칠해주죠. 자, 양복 무늬는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그리고 또 아래쪽을 이렇게 그리면은 간단하게 체크 무늬가 이렇게 그려지죠. 자, 누구든지 다 조금만 연습을 하면 다 그릴 수가 있어요. 자, 다음은 이제 여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여자를 남자하고 여자는 어린이들은 남자 여자나 다 비슷하지만 어른들은 좀 다르죠. 어른들은 어때요? 이 가슴이 있고 그 다음에 남자보다 엉덩이가 좀 크고 다리가 날씬하고 또 여자를 그릴 때는 치마 입은 모습을 그릴 때는 특히 그 다리를 또 고스란히 그려줘야 돼요. 한번 그림을 그려볼게요. 자, 스케치를 할 때 아까하고 비슷한 구도예요. 이 헤어스타일을 짧은 머리로 할까 긴 머리로 할까 뭐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남자보다 목을 좀 가늘게 그려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약간 이렇게 볼록하게 가슴을 그리고요. 이 몸통을 이렇게 보면 이게 절반으로 나눈 게 보일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허리가 이렇게 저력하기 때문에 이것을 남자들처럼 이렇게 큰 통으로 그리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으로 나눴어요. 두 개의 원으로 이렇게 나눠서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 허리 부분에 이제 치마가 이렇게 걸치게 되겠죠. 만약에 바지를 입은 모습을 그린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자, 여기서부터 고스란히 선이 연결시키어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자, 얼굴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자, 목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여기에 선을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카락이 있죠. 자, 귀가 이렇게 있고요. 자, 얼굴에 그 표정을 이렇게 그리고요. 자, 가슴을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허리선을 그리고 자, 치마를 이렇게 그렸어요. 그 다음에 자, 티셔츠를 이렇게 입히고요. 그 다음에 자, 손가락 그 다음에 오른손을 이렇게 그려주고요. 다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좀 날씬하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신발도 이렇게 그리고요. 자, 오른쪽 다리도 이렇게 아주 날씬하고 예쁘게 한번 그려보세요. 자, 다음에 이번에 바지를 입은 여자를 다시 한번 그려볼까요? 자, 헤어스타일을 그리고요. 귀, 눈, 코, 입. 자, 됐죠? 이번에는 그 짧은 팔이 아니고 이제 긴 팔을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손가락도 이렇게 그려주고요. 아주 간단하게 아주 빨리빨리 그렇게 그리세요. 이걸 그냥 손가락 그리는 데만 시간 다 버리지 말고 아주 쉽게 그리세요. 자, 엉덩이를 둥그스름하게 그리고 바지를 이런 식으로 그리고요. 그다음에 그 발은 아주 좀 작고 뾰족하게 그렇게 그려야 되겠죠? 자, 어린이들이 벽에 해둔 낙서 그림은 말이죠. 보기에는 아주 우스운 것 같지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사람 그릴 때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보면 이 가운데 이렇게 척추가 있고 팔이 있고 다리가 있고 움직이는 이 관절이 다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살만 붙이게 되면 멋진 사람 그리는 그 기본형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팔이 되고요. 다리가 되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뼈대를 이용한 그림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머리통이 있고 등뼈가 이렇게 나와 있죠. 다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 발이 이렇게 있게 될 거예요. 자, 이 정도에서 팔이 이렇게 나오겠죠. 자, 만약에 여기까지 뼈대를 그릴 수만 있으면 뭐 절반이나 그림을 다 그린 거나 다름이 없어요. 이제 여기에 눈, 코, 입 이렇게 스케치를 해주고요. 자, 목이 이쯤 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뼈대에다가 살을 붙여서 이제 몸통과 팔과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려주는 거죠. 자, 왼쪽 팔과 오른쪽 팔을 그리고, 자, 다리가 이런 식으로 이제 두꺼워지겠죠. 자, 그럼 여기다가 자, 손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머리통을 먼저 그리고요. 자, 머리카락도 그리고, 자, 팔을 그리고요. 아까는 이 관절이 깎아져 있었지만 여기서는 뭐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냥 둥글둥글하게 이렇게 그려도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가 눈으로는 그런 차이를 잘 못 느끼게 돼요. 자, 팔이 있고요. 자, 다리. 자, 뒤에 보이는 오른쪽 다리가 이렇게 되어 있죠. 어때요? 아주 쉽죠? 자, 이번에는 같은 방법으로 이 점프하는 여자아이를 한번 그려볼게요. 머리통을 좀 크게 그리고요. 팔을 그리고, 자, 몸은 이렇게 되겠죠? 다음에 다리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렸어요. 여기서 자, 입을 아주 크게 벌리고요. 그런 모습으로 자, 머리카락도 이렇게 그리고요. 다음에 여자니까 이렇게 치마를 그 위에다 한번 이렇게 입혀볼까요? 자, 이 뼈대 위에다가 고스란히 자, 팔과 손 그리고요. 다리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죠. 이렇게 뛰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죠. 자, 간단하게 스케치를 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눈, 코, 입을 크게 그리고요. 그리고 자, 머리카락을 그리고요. 그다음에 귀를 그리고 자, 머리카락 뒤에 보이는 머리카락 그다음에 목을 이렇게 그리고 옷도 아주 간단하게 자, 이런 식으로 그려보세요. 팔을 이렇게 활짝 편 모습이죠. 자, 이제 손을 그리고요. 자, 이쪽 손도 마찬가지. 다리는 네, 이렇게 뒤로 넘어간 모습이기 때문에 다리 모습은 좀 짧게 표현이 됐어요. 자, 이렇게 하면 그 점프를 하는 아주 좋아서 기뻐서 어쩔 줄 모르는 그런 여자의 얼굴 그 모습이 됐죠. 자, 그림을 그리다 보면은 어쩔 때는 그림을 굉장히 잘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자기도 모르게 신이 나서 또 어쩔 때는 금방 잘 그려질 것 같은데 참 그림이 잘 안 그려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계속해서 그림을 그리지 말고 잠시 쉬었다가 또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사람의 동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거 여러분 다양한 표현을 익히세요. 자, 이번에는요. 우리 주위에 살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여기 그림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얼빠진 도둑을 본 적이 있어요? 실제로 없죠?
도둑이 이런 복장을 하고 다닌다면은 사람들이 금방 도둑인지 알아볼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지 않으면 도둑인지 모른다 이거죠. 그 도둑의 유니폼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도둑도 이렇게 입고 다니진 않지만. 자, 또 하나의 그림을 볼까요? 지금 이 두 사람 중에 어느 사람이 의사 같아요? 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의사 같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왜 의사 같지가 않을까요? 의사 복장이 아닌 것 같아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고정관념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고정관념이란 말 아시죠? 의사가 실제로 이런 머리에다가 이런 동그란 거울을 달고 있는 의사는 아마 100명의 의사들 중에서 한 사람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머리에 이런 거울을 그리고 네, 안경도 이렇게 끼고요. 표정도 이렇게 실실 웃는 모습보다는 조금 근엄한 표정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 의사 같아 보인다는 거죠. 자, 그림을 그릴 때 처음에도 얘기를 했지만 자기가 혼자서 이것은 의사다라고 그리는 것이 아니고 그 그림을 자기가 그린 그림이 다른 사람이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아, 이 그림은 의사를 그린 그림이구나 하는 것을 알려면은 바로 이런 의사면은 의사, 도둑놈은 도둑놈 아니면 뭐 비행사는 비행사 그 특징을 나타내는 그림을 그려줘야 한다는 거죠. 지금부터 선생님이 그리는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을 통해 보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자, 한번 볼까요?
자, 어땠어요, 여러분? 재밌으셨어요? 김지훈 어린이는 어땠어요? 조금 어려웠지만 아주 재밌었어요. 경진이는? 여러 가지 표정 그리기가 참 재미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그 사람마다 타고난 소질과 취미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야, 사람 그리기가 이렇게 쉽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정말 어려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꼭 그 소질에 따라서 그림을 잘 그리고 못 그리고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굉장히 그림 못 그리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아주 누가 뭐라건 간에 아주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아주 유명한 화가가 돼서 활동하고 있는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누가 뭐라고 하건 간에 혼자서 연습을 하세요. 열심히 하다 보면 머지않아서 멋진 그림을 그릴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럼 김충원의 그림 교실 신나게 그려보자. 사람 그리기는 이것으로 마칠게요. 자, 그럼 여러분 안녕.